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적 체급이 단숨에 불어난 두 사람이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당선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하정우 후보라는 이른바 명픽 후보들을 제압하면서 보수 재건의 투톱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당선인은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 명픽 후보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공통점과 함께 또 국민의힘 당권파와 각을 세우면서 인물론과 개인기로 살아남는 저력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개혁 보수 성향인 두 사람의 당선이 이 국민의힘이 중도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보수 지정이 오세훈, 한동훈이라는 이 상품성이 있는 이 차기 대선 주자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5선 서울시장이라는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업무에 복귀했죠. 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이 예비 후보 등록으로 시장 직무가 정지된 지 38일 만인 어제 이 시장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첫 일정은 안전대책회의였는데 이 오 시장은 앞으로 4년의 시정 운영 목표는 삶의 질 특별시라면서 그 기본은 안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챙기기도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의 승리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민심이었다는 그런 분석도 반영이 된 거겠죠. 맞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의 대역전극 배경에는 이른바 이 샤이 보스들이 본투표일에 대거 결집한 덕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중도층이 결국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 청사진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득표 현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읽히는데요. 오 시장은 서울 중구와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렇게 10개 자치구에서 승리했는데 주로 한강벨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이고요. 이 중 8곳은 지난 1년 사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지역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 4년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첫 주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서울의 최대 현안은 뭐니 해도 부동산 문제입니다. 정말 많은 서민들이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그리고 월세가 폭등하는 와중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부동산 정책들을 펼친 부작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첫 주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진심을 담아서 대통령님과 관계 부서 장관님들께 민심을 전달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15곳에서 승리를 하고도 패배를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12년간 구청장으로 일했던 성동구에서 몰표를 얻지 못한 것도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 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오래 지낸 이 정치인이 체급을 올려서 출마를 하게 되면 이 자신의 지역 기반에서 표를 몰아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정원호 후보가 최근까지 구청장으로 내리 3선을 한 성동구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실제 정 후보는 성동구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 오세훈 시장과의 표 차이가 약 6,500표 정도였는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가 텃밭에서 기선을 제압하지 못하면서 동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원호 후보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듣지 못했습니다. 더 넓게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오랜 시간 보수 진영 내 대권 잠룡으로 분류됐던 오세훈 시장의 대권 과도에 더욱 청신호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네, 사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도 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유한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2006년 지선에서 이 역대 민선 최연소인 45살의 나이로 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고요.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 이번 승리를 통해서 이 사상 최초로 5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물론과 또 개인기로 이 서울 수성에 성공한 점은 이 오 시장의 대권 가도에서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당선인의 생환을 두고 진보 진영 최대 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툭 던진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김어준 씨는 앞서서 서울시장 선거 개표 상황을 전하던 중에요. 오세훈 시장이 역전을 하자 보수 진영에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대선 후보가 2명이나 살아 돌아왔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경수와 조국이라는 대선 후보들이 낙선했다라며 탄식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로 낙선한 조국 혁신안 대표는 어제 당대표를 사퇴를 했습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명픽 후보인 하정우 후보를 제치고 승리한 한동훈 국회의원 당선인은 조금 후인 1시 40분경에 국회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한동훈 당선인은 첫 의정 활동으로 잠시 후 열릴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한 당선인은 SNS에 본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국회에 간다며 오후 1시 40분 국회 본관 정문 계단이라고 메시지를 올려 간단한 기자회견을 공개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당선인이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한동훈 당선인은 오늘 본회의에서도 의원 선서를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국회의장당 선출 투표가 열리는데 한 당선인은 해당 투표에 참여하고 이번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다른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의원 선서도 할 예정입니다. 가장 강력한 0.5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한동훈 당선인의 향후 의정 활동.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따 한동훈 당선인이 민주당 명픽 하정우 후보를 꺾고 승리를 거머쥔 이 부산 북갑은 부산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국회의원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한 당선인의 국회 입성은 민주당의 한석 이상의 패배를 안겼다는 평가입니다. 이 한 당선인이 어느 상임위에 배치될지도 관심사인데요. 지난달 본인이 직접 법사위를 언급했던 것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여기 뺏지 않아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 한동훈이 바로 그 법사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전횡과 폭거를 박살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민주당의 전횡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던 법사위에 한동훈 당선인이 배치가 된다면 여당 의원들과 현안마다 충돌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국회법에 따라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은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결정하는 만큼 한동훈 당선인이 법사위에 배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당선인과 함께 국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한동훈 당선인과 악연으로 엮인 인사들도 있다는 점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김남국 당선인과 한동훈 당선인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당선인은 경기 안산갑에서 당선이 된 민주당의 김남국 당선인과 과거 이모 교수나 코인 논란으로 해서 설전을 벌였던 그런 악연이 있습니다. 또 이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에서 당선된 민주당 김의겸 당선인과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법적 공방까지 벌인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대면할지도 관심입니다. 국회 입성이라는 큰 고개를 넘은 한동훈 당선인의 향후 정치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번 보궐선거가 한 당선인의 정치 잔근육을 키웠고 정치적 경험도 더 쌓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죠. 네, 한동훈 당선인의 승리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뚜벅이 유세를 통한 바닥 민심 다지기 전략이었는데요. 무소속의 지역 연고도 부족했던 한 당선인이 바닥 선거를 치르고 승리까지 하는 경험을 얻은 겁니다. 이를 통해 한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 등을 거치며
고공정치, 언론 플레이 정치만 해왔다는 기존의 평가를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친한계는 한 당선인의 이런 경험이 향후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당선인은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을 통해 많은 걸 배웠다고 했는데요. 당선 후 구포시장을 방문한 영상과 함께 보시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경청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조금 시민들께 좀 배우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을. 한동훈 당선인의 향후 행보 중에서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역시 국민의힘 복당 문제입니다. 한 당선인은 당선 후 인터뷰에서 복당을 강력하게 시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제명된 날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동안에 좀 소원했던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과도 덕담을 나누면서 통화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도 지금 보수재건의 방향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제시했던 보수재건의 어떤 그 명분이나 대의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으로서 좀 한계도 많이 부딪히실 것 같은데. 뭐 첫날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천년 만년 무소속일 것 같으면 이렇게 보이셨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한동훈 당선인은 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주류나 또 당권파와 각을 세워왔고, 이 당원 게시판 문제까지 겹치면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한동훈 당선인은 들으신 대로 이 제명 직후와 마찬가지로 당선 직후에도 자신이 천년만년 무소속이겠냐며 복당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한동훈 당선인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동훈 당선인이 복당이 장도영 대표의 입지나 또 당내 계파 갈등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급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한동훈 당선인 역시 당내 파장을 우려해 속도 조절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번에 보수 진영 내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분위기입니다. 물론 한동훈 당선인도 체급을 확 키운 상황인데, 굳이 따져보자면 둘 중 누가 이번 선거에서 점수를 더 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선거 막바지에 역전승을 통해서 기사회생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의원이 조금 더 점수를 좀 후하게 받을 수 있는 대목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무소속으로 당의 지원 없이 혼자서 선거를 치러서 승리를 일군 셈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부산 북구 갑에서, 그것도 부산의 유일한 이 민주당 의석을 따왔다라는 것. 이런 점들이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두 분 다 이제 체급이 상당히 큰 분들인데, 한 분은 신분이 의원 신분이고요. 또 한 분은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정치적 보폭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서 조금 더 큰 수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님 의견은 또 어떠신가요? 일단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공통점에서 이제 득실을 따졌었는데, 저는 차이점에서 좀 따지고 싶어요. 뭐냐면은 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되고 한 사람은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지도부와는 좀 그 거리를 둔 채로 선거운동을 했지만은 그것은 일종의, 제가 듣기로는 양해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 했어요.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그 의원은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내부에 적들이 생겼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박민식 후보도 15%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 과정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구형을 했다. 이런 문제들도 논란이 불거졌어요. 그런 것들이 두 사람이 결국은 대권을 놓고 나중에 경선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경선을 하면은 당원들의 그 표심이 중요한데 그 오세훈 시장은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당 내에서. 그런데 이 한동훈 의원은 상당히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서 덕실이 달라질 거고 대신 한동훈 그 의원은 당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 내 자기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4년 동안 서울시장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좀 불리하지 않나 싶습니다.